안녕하십니까. 위드심 의원 심정석 원장입니다. 갑질훈남, 갑상선 질환에 훈수 두는 남자, 갑상선에 혹이 있어서 고민 많은 분들을 위한 방송. 오늘은 조동혁 선생님과의 콜라보레이션 시리즈 제7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증상이 있는 양성갑상선 결절의 고주파 절제술, 어떤 치료인가, 그리고 어떤 분께 하는 치료인가 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선 고주파는 어떤 시술인가? 지금 모식도에 보면 파란색으로 커다란 결절을 제가 그려놓았죠? 저 혹이 저 정도 크면 제 환자분들은 무언가 불편함을 느낍니다. 침 삼킬 때 걸리기도 하고 기침이 날 수도 있고요. 또 저 정도 크면 겉으로도 볼록하게 보여서 환자분들이 몹시 신경 쓰여야 합니다. 이 목이라는 것이 이렇게 옷을 이렇게 치켜 입지 않으면 대개는 일상생활 중에 남들이 볼 수 있는 장소잖아요. 거기에 볼록한 게 있으면 환자분들이 좀 사회적으로 위축감을 느끼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저렇게 커다란 혹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고, 수술을 할 때 저 결절만 쏙 빼내는 게 아니라 저 결절이 있는 쪽 갑상선, 그러니까 갑상선의 반을 수술해서 제거를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혹을 치료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수술 안 하고 치료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고요. 또 흉터가 남는 것도 싫고 갑상선이 내가 반밖에 없으니까 기능 저하가 올 수도 있는 것도 걱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 수술을 안 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대두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갑상선 고주파는 저 중간에 있는 그림처럼 바늘을 결절에다 꽂아놓고 바늘에서 고주파라는 원리를 이용해서 열을 발생시켜서 그 열로 종양 조직을 태워버리는 치료, 그게 갑상선 고주파입니다. 이렇게 해서 열로 이제 태워버린 소작이라고 말하는데요. 소작시킨 결절 조직은 천천히 흡수돼서 마지막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조그만 흔적만 남게 됩니다. 저렇게 되면 부피가 작아지니까 환자분의 증상도 사라지고 겉으로 보이는 것도 없어지겠죠. 저렇게 하는 치료가 갑상선 고주파입니다. 자, 갑상선 고주파는 치료를 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따져봐야 합니다. 첫 번째 요소는 양성이 확실한 결절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갑상선에서 조직 검사를 하면 양성이 괜찮은 겁니다. 암은 악성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악성의 반대, 괜찮은 게 양성인데요. 양성이 아주 확실한 결절이어야만 합니다. 갑상선 조직 검사 결과는 괜찮은 양성, 암인 악성 뿐만 아니라 이 중간에 회색지대에 해당하는 결과도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고주파를 하기 위해서는 딱 이 양성만 할 수 있고요. 회색지대는 고주파를 하시면 안 되고 수술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갑상선에서 조직 검사를 하면 괜찮다고 나왔었지만 막상 수술을 해봤더니 이게 괜찮은 게 아니었네. 그럴 때가 꽤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이렇게 수술 전 진단과 수술 후 진단이 달라질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은 장기가 갑상선입니다. 따라서 한 번 조직 검사를 해서 괜찮다. 그러면 고주파하자. 그 부분에서 약간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2번 이상을 하도록 돼 있고, 2번 모두 회색지대도 아닌 딱 양성, 요렇게 나왔을 때 고주파를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나왔는데 2번째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많아? 그렇게 생각하시기 쉬울 텐데요. 저희 병원이 이제 고주파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한 번 세포 검사를 하고 괜찮으니까 저희 병원에 오셔서 고주파를 하기 원하십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2차 검사를 하겠죠. 그러면 놀랍게도 한 3분의 1 정도의 환자분들이 회색지대 이상으로 진단이 돼서 수술을 하실 수밖에 없도록 이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왜 똑같은 진단인데 위드심만 가면 환자들이 다 회색이 되냐? 그거는 제가 나쁜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처럼 고주파를 하는 병원에서는 조직 검사를 훨씬 더 철저하게 합니다. 무슨 뜻이냐? 옛날처럼 수술을 했던 경우에는 조직 검사 괜찮은 줄 알고 수술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괜찮은 게 아니었네. 물론 이 결과는 매우 불행한 결과지만 그래도 괜찮지 않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후속 치료를 하시면 환자분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괜찮은 줄 알고 고주파를 해버리면 사실은 이 녀석이 안 괜찮은 혹이었다는 게 나중에도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타서 죽어버려요. 그럼 치료가 된 거 아니야? 아닙니다. 재발할 수가 있는데 정말 한참 지나서 재발을 했더니 이게 암이었네? 이렇게 되면 환자분한테는 매우 안 좋겠죠. 더군다나 혹이 굉장히 컸었는데 그게 암이었다. 근데 그걸 모르고 고주파를 했다. 이런 일을 막아야만 하죠. 그러다 보니 고주파하는 병원들은 정말 민감하게 조직검사를 합니다. 그럼 민감하게 조직검사하는 건 뭐냐? 혹이 이렇게 크다 보면은요, 예를 들면 여기서 조직검사를 하면 괜찮다고 나왔는데 여기 나쁜 세포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 조직검사하면 안 괜찮다고 나오는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처럼 고주파하는 병원들은 혹을 정말 샅샅이 초음파로 보고 짱 안 좋은 세포가 있을 것처럼 보이는 부분에서 세포 검사를 합니다. 조직검사, 세포 검사는 비슷한 말이니까 자세한 설명은 좀 생략할 텐데 비슷한 얘기입니다. 어쨌거나 딱 그 자리에서 조직검사를 해보면 딴 데서 채취한 게 괜찮다고 나왔더라도 약간 회색지대 이상으로 진단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조직검사를 좀 많이 꼼꼼하게 합니다. 이게 환자분을 회색입니다. 그러니까 수술하셔야겠네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저라고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고주파가 아니라 수술을 하셔야 하실 분이니까 올바르게 판단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 2차 검사 저희 병원에서 해서 바뀌는 경우가 좀 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저 1번 과정은 고주파 절제술을 성공적으로 잘 하느냐 마느냐에 앞서서 어쩌면 더 중요한 과정일 수도 있다. 이 말씀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2번. 아니, 그럼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조직검사를 해서 회색지대도 아니고 양성이라고 딱 나왔으면 그럼 치료를 왜 해? 놔둬도 되는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그렇게까지 확실하게 양성인 결절을 꼭 치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치료를 하는가? 증상이 있어서 치료하는 겁니다. 아, 내가 알았어. 이거 회색도 아니고 암도 아닌 거 이제 알았어. 근데 나는 이 혹 때문에 너무 불편해. 이렇게 침 삼킬 때마다 걸리적거리는 느낌 나는 거, 그거 스트레스가 되고, 겉으로 보여. 그래서 사람들이 나 보면, 내 목만 쳐다보는 것 같아. 그런 이제 생활에 불편함이 있다면, 암 가능성은 없더라도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럴 때 고주파 절제술을 하는 겁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이 뭐냐?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은 언제 하는 시술이냐? 거기까지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고주파 절제술을 어떻게 하는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시술을 하실 분들은 아니니까 너무 전문적인 얘기를 드릴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이게 치료라는 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를 조금은 구체적으로 알고 계셔야 치료에 임하실 때 내가 이 치료를 시작하면 이렇게 되겠구나. 그걸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주파 절제술은 한 번 치료하면 그걸로 끝인 치료는 아닙니다. 그래서 시술 후 관리도 중요하고 필요하면 2차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알고 계셔야 그래? 그러면 난 그럼 차라리 수술을 할래. 이렇게 결정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 그 정도면 그래도 내가 수술하는 것보단 이게 나으니까 그럼 고주파를 치료 시작하자. 이렇게 결정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좋은 내용까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상선 질환에 대한 정말 전반적인 이 부분을 이렇게 조동혁 선생님 채널을 통해서 방송할 수 있게 된 것을 저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주변에 갑상선에 큰 혹이 있는데 이게 수술을 하자니 그렇고 놔두자니 내가 지금 걱정되고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수술이 아닌 시술이 있다라는 점을 혹시 알려주실 수 있게 된다면 제가 무엇보다도 보람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우리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위드심 의원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갑질훈남 심정석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